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또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한 주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사회과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우리들의 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포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거 더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족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포천에만 해도 포천시의 인구 10%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면 지금 이게 1998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지단도 있고 좀 오래된 거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20년 이상 흘렀지만, 그때만 해도 어때요? 이렇게 여기 국가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이제 여기 유럽, 프랑스인이고 또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같은 년 1998년 독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여기는요 어때요? 100% 11명 모두 독일 사람이죠. 국적이 이제 독일이면서 게르만족으로 돼서 순수 독일 사람으로 획일화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인종이 참 다양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2018년이에요. 재작년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어때요? 여기가 프랑스죠. 프랑스, 이건 이제 축구 대표팀. 여전히 어때요? 이제 뭐 프랑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계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어때요? 드디어 2018년인데 여기 아프리카계 축구 선수가 국적이 이제 독일계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보면 어쩌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관용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한다. 정서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독일은 아무래도 좀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일 민족으로서 이러한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적으로 게르만족에 대한 순수 혈통을 굉장히 하는데 조금씩 이제 개방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단일 민족 국가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수원 삼성인데, 수원 삼성팀에 보면 외국인들의 그런 선수가 용병이라고 하죠. 그 선수들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것은 아직은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서 보이지만, 일반 실업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문화 사회라고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보면, 세계화에 따른 교류죠. 교통통신 발달, 정보화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세계화가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결혼 이민자, 그리고 또한 유학생, 또한 북한의 이탈 주민,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까지도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이것을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또한 또 노동력이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 그런 그 노동자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본다면 거의 비율을 전체 인구의 2%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2016년에 벌써 외국인 체류 외국인 200만 그란이 돌파되었습니다. 여기 다문화 사회에서 나오지만 이걸 보면 지금 체류 외국인이 이건 2019년 1월 작년에 이렇게 이제 본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금 여기 2016년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만 명이고 역대 지금 최대치, 그리고 대구광역시 인구와 지금 비슷한 숫자로 외국인 국적 현황도 중국, 뭐 태국, 베트남, 미국, 일본, 필리핀, 뭐 기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서 기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인종, 언어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모든 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라는 뭐예요? 많을 뜻자죠, 그죠? 문화라는 게 여러 생활 양식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언어도, 그죠? 그리고 어떤 종교, 인종이고 하는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그런 집단들이 모여 사는 것. 이것이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언어의 문화적 그런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한 공동체에 사니까 왜 이제 하다 보면 다문화 사회가 뭐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이주민들이 굉장히 급속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 간의 어떤 차이로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장점으로는 뭐냐면 문화적 어떤 선택의 기회가 확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문화적 다양성이 된다든가 또한 경제적으로 또 활력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나 직장이 없어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그냥 3D 직종을 지금 많이 기피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일들을 누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활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단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이제 문화 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사회의 갈등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화가 문화끼리 만나다 보면 이제 약간의 충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문화가 왔다라고 하니까 좀 약간은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제 전혀 어떤 뭐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에서 온 그런 분들 이러면 더 언어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어렵고 생활 양식도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죠. 가치관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화에 관한 어떤 편견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람이라든가 집단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인권에 그러한 침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본다거나 일부 업종에서 내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이렇게 벌이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주민들 역시도 많은 차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도 보면 그죠? 어떤 언어 문제, 또 어떤 고국을 떠난 어떤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또 자녀 양육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생활 방식, 관습, 그런 문화 차이뿐만 아니고 편견,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은행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관공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기관들을 이용할 때 어려움, 이러면서 한국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 역시도 그분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민들 역시도 이 사회에 이렇게 이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회 통합에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주민들도 보면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이제 농촌 총각 결혼 하기 이래가지고 외국인의 좀 어린 좀 나이보다
뭐 남자 측은 한 40대, 여성 측은 20대라고 하면 거의 한 15년 내지 20년의 그런 차이를 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령층의 문제라든가 뭐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하다 보니까 정말 학대를 많이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뉴스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권 문제도 있고, 또한 이제 청년 실업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일자리는 뭐냐, 이제 옆 페이지에서도 보겠지만, 실업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또 다문화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너무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다거나라고 하면,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폭발한 경우가 있죠. 방리우 사태라든가, LA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이러한 충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려 섞인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문화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서 하다 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문화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작용을 하다 보면 새로운 문화가 형성돼서 더 창조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해서 다양한 문화가 조화로운 사회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도 한번 보면 여기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갈등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언어, 생활 양식, 가치관의 차이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타 문화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런 이해가 부족됨으로써 차별과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자리 경쟁이라든가 위장 결혼도 하는 거죠. 위장 우리나라 3년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하나의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위장으로 3년 돼서 이렇게 이혼을 해서 자기는 여기에서 살려고 하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위장 결혼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또 이혼에서의 문제, 어떤 범죄,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주민 역시도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으로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어때요?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시선 자체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 옆에 여기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 갈등에 대해서 보면서 다문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 장벽이 높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1915년에 이렇게 이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그래도 더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수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수용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일수록 이렇게 다문화라고 이렇게 느껴가고 수용하는 게 큰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하신 분들은 그것을 잘 수용하기가 좀 약간 좀 비중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죠. 선진국적으로도 본다면 여기서 보면 우선 고용을 한 것이 어떤 건가, 이웃을 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거, 이런 데서 보면 조금씩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3쪽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어떤 그 포용이라든가 인식은 별로 이제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장이
우리 국민이 다문화를 대하는 자세에서 이중적인 평가가 있고 일방적인 동화 강조가 두드러진다라고 한 거죠. 선진국에 온 그 이주민들을 대할 때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주민을 대할 때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이중적 평가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일방적 강요가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이렇게 또 어떻게 어려움이 겪고 있냐라고 이렇게 보면 그 목욕탕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업소에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즈 감염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외국인 혐오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문화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이 수업을 잘못 따라간다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라든가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결혼 이민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내국인 노동자라 해서,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의 우리 인력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 최고의 이제 건설 일용직 그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인데, 이제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국내인뿐만 아니라 이제 10명 중 7명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죠. 길게 늘어선 승합차 안에 일자리를 얻은 외국인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일감을 얻은 사람이 거의 다 외국인이란 거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는데도 인력시장이 외국인 노동자로 중심이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은 우리를 더 해야지 왜 외국인이 더 구하기가 더 쉽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노동력이 부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제 그 외국인이 그러한 역할에 좀 이제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해외의 우수 분해 유치에 대해서 여러 그런 조치를 그렇게 이제 취했지만, 임금이 낮은 외국인 단순 생산직이 늘어나면서 이제 해외 전문 인력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나가는 경우는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고용 시장도 굉장히 저임금 외국인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내국인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을 더 고용하게 되는 거. 근데 자꾸 이제 압수산환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내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경우는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이 낮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축산물이라든가 작업 환경이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여러분 3D 업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한 것에 고용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회사에서는 내국인은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가 요구 사항을 이렇게 많이 하는 반면 외국인은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외국인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도 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외국인들이 많이 하게 되고, 또 회사에서도 또 인건비가 싼 외국인을 더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국인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다문화 사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만 살고 한민족으로 살아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권에서도 정말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니니까 인권 침해를 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 이게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국가적 차원으로 한번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